저 이제 그 준동사 심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분사 구문을 앞에서 했었는데 분사 구문의 심화로 갈 건데 원래는 여기까지 하고 좀 끊었으면 좀 깔끔했을 건데 이게 양이 좀 많아가지고 어렵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 일단 봅시다. 일단 중요한 건 좀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일단 이 분사 구문을 만드는 과정을 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있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얘 부사절에 갖다가 얘가 이제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이고 여기가 주절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 빼고 접속사 빼고 동사를 바꾼 거 그게 핵심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이제 또 응용이 들어갑니다. 어떨 때냐면 주어가 다를 때야. 이 부사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 부사절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땐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여기다가 이 주어를 어떻게 남겨놓는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사 구문을 볼 때 내가 주절의 주어를 넣어서 확인해 보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분사의 ing와 pp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 주어가 일치하는지도 봐야 된다 이거죠.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여기에 주어를 생략이 불가능하고 주어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주어 다음에 이렇게 쉼표 표시하는 게 뭐예요? 주어가 다를 때. 주어가 다를 때는 어떻게? 주어를 표시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어를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주어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얘와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능동인지 수동인지. 얘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능동이면 ing를 쓰면 되고 ing를 해주시면 되고 수동이나 완료의 느낌이면 pp로 쓰면 되겠다. 참고로 과거분사는 원래 being pp인데 being은 생략 가능한 겁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도 보시면 이제 얘는 여기 이제 그 ing가 분사 구문이 뒤로 빠져 있을 때 그쵸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 분사 구문의 위치는 자유롭기 때문에 심지어 얘가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 주어와 동사 사이에도 들어갈 수가 있죠. 요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게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 이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과거 표현을 나타낼 때 어떻게? to have pp 또는 having pp를 쓴다라고 했잖아. 분사도 과거를 나타낼 때 본동사보다 먼저 발생한 일이라고 하는 과거를 나타낼 때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having pp의 형태로 쓸 수가 있다고. having pp 또는 having been pp 수동이면. 참고로 근데 having been은 분사에서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공식을 한번 써보면 만약에 여기 이제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동사가 예를 들어서 과거라고 해봅시다. 과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어가 있고 여기를 현재 동사라고 해볼게. 자 얘를 갖다가 내가 수동 분사 구문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얘랑 일치한다라고 해서 얘를 빼버리고 접속사도 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뭐로 바꿔줘야 돼? 현재 ing나 과거 분사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ing나 이렇게 바꿀 때는 얘랑 시제가 어떨 때예요? 똑같을 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기가 현재면 얘도 현재, 과거면 얘도 과거, 미래면 얘도 미래 이럴 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어때? 과거고 여기가 현재잖아. 같아 틀려?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가 언제 발생한 일? 먼저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럴 때 여기를 어떻게 써준다고요? 능동이면 having pp를 써준다고. 수동이면 어떻게 쓰고? having been pp를 쓴다 이거죠. 이렇게. 참고로 having been은 뭐가 가능하고 생략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분사 구문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단순히 주어를 갖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동사, 부사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 전 이게 이제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이 시제까지도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마지막 거 볼게. 밑에 거 맨 밑에 문장. 맨 밑에 그 시험에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 이제 실제로 이것도 2019년인가 8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앞에 있는 패키지가 주어가 되고 그다음에 reached가 동사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쉼표가 들어가 있잖아. 그쵸? 얘를 갖다 우리가 지금 뭐로 봐야 되겠다? 분사 구문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요. having pp니까.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일단 과정이 되게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having pp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거쳐야 되겠지.
얘가 지금 ing가 맞는지 능동이 맞는지 확인부터 거쳐야 됩니다. 앞에 있는 여기는 이 주어를 넣어봐야 돼. 여기다가 주어를 넣어보니까 소포가 지금 어드레스가 여기서는 이제 주소가 기입되다, 주소를 기입하다 이런 뜻인데 봐봐. 소포가 주소를 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포에는 어떻게? 주소가 기입되는 거니까. 얘는 일단 1차적으로 틀린 거는 뭐예요? having pp라고 쓰는 이 능동의 형태가 틀린 거죠. 어떻게 바뀌어줘야 돼 얘는? having been pp.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뭘 확인한 거예요? 능동과 수동을 확인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having been pp라고 하는 이 시제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그에게 늦게. 그리고 파손되었다 이거죠. 소포가 도착을 했다라는 여기 문맥이 있고 여기 앞에 이 분사구문의 문맥은 뭐예요? 소포의 주소가 적혀졌다라는 문맥이잖아. 주소가 적혀진 것과 reached 도착한 거는 시제 차이가 있다? 없다? 시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주소가 먼저 적혀지고 나서 얘가 먼저잖아. 주소 기입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겠어? 도착을 해도 뭐 늦게 했든 빨리 했든 도착을 하겠죠. 그럼 여기가 과거라고 하면은 얘는 원래는 뭐였어야 맞아요? had pp 대과거였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분사 구문의 시제가 여기 주절의 시제보다 어떻게 먼저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쓰는 거예요? having been pp로 쓰는 게 맞다 이거지 얘는. 주소가 기입된 게 먼저. 그리고 도착을 한 게 나중이니까. 준동사에서 시제는 어떨 때 쓴다 그래서 내가 본동사보다 비교해서 본동사보다 먼저 발생했을 때 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having been pp의 형태로 쓰는 거는 올바르게 쓰였다. 대신에 틀린 거는 뭐? 여기 지금 이게 능수동이 틀린 거죠 일단 얘는. 그쵸? 소포가 주소를 기입했다가 아니라 주소가 기입되었다라고 하는 수동의 느낌이니까 having pp가 아니라 having been pp로 쓰셔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wrong이라고 하는 거 얘 품사가 뭐예요? 잘못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잘못된이라는 형용사. 근데 봐봐 앞에서 맨 앞으로 가볼게. 이 준동사에서 준동사는 뭐의 수식을 받는다 그랬어요? 부사 밑에 보면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부사는 어디에다가 쓰고 일반적으로 앞에다가 쓰는 게 원칙인 거고, 그쵸? 자, 근데 어쨌든 그럼 얘는 결론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얘가 분사 구문에 쓰였는데 wrong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이거예요. 뭐로 바꿔줘야 돼? 얘를 부사로 바꿔줘야 된다고. 부사로. 준동사는 뭐의 수식을 받으니까? 부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동사처럼. 그래서 얘도 뭐로 바꿔줘야 돼? wrongly라고 하는 부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 having been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having been wrongly addressed. 물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는 생략 가능하다 이거 having been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wrongly addressed라고 하셔도 되고 having been wrongly addressed 이렇게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요 정도가 분사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 정도 수준이면 이제 다 봐야 되는 거거든 이제. 의미상의 주어 신경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시제 신경 써야 되지. 수식하는 것까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고. 가장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에 거 보게 되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바깥이 추워서 이것도 되게 낚시가 되게 심해. 바깥이 추워서 내가 물을 끓였다라고 하면 해석이 왠지 말이 될 것 같아. 너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분사구문에서 이렇게 단순 해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주어를 넣어봐야 된다고 여기다가. 그때 여기다가 I was cold outside는 조금 어색해요. 내가 바깥에서 추웠다라고 이렇게 쓸 때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 날씨가 추웠다라고 하는 게 맞아. 날씨가 추웠다라고 하는 게 맞고 I was cold가 아니라 weather was cold가 맞죠. 얘는 이제 그 인과관계로 봐야 돼. 바깥에 날씨가 추워서 내가 물을 끓였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차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였다. 날씨가 추웠다. 그럼 얘는 어때? 결국 나라는 것과 날씨라는 것과 어때? 주어가 같다 틀리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얘는 앞에다가 뭘 써줘야 돼?
더 weather라는 말을 써주든가 아니면 it이라고 하는 걸 써줘야 됩니다. 날씨를 지칭하는 비인칭 주어 it을 써주든가 해줘야 돼, 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분사 구문에서는 일단 이 ing가 맞는가 pp가 맞는가 확인을 할 때 주어를 넣어서 확인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주어가 다를 때는 근데 어떻게? 주어를 써줘야 된다고. 근데 얘도 진짜 솔직히 엄청 어려운 문제인 게 진짜 많이 낚여요, 이거. 우리 수준에서는 I를 넣었을 때 뭐야 이거. 내가 추웠다 밖에서 뭔가 말이 되네라고 넘어간다고. 근데 사실 추운 건 내가 추웠다도 물론 말이 되지만 더 말이 되는 건 뭐야? 날씨가 추운 거야. 날씨 자체가 추워서 문맥이 어때? 내가 이 안에서 물을 끓였다고요. 차를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날씨라고 하는 그 주어를 갖다가 박아줘야 되는 거. It being cold outside. 또는 the weather being cold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도 보냐면은 이게 이제 은근 진짜 시험에 자주 나와요. 되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 분사의 거의 관용 표현으로도 거의 굳어진 표현이죠, 이게. It being cold, it being sunny, it being rainy 이런 식으로 날씨를 뭔가 나타낼 때 우리가 앞에다가 비인칭 주어 it을 써가지고 많이 나타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거의 제가 암기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많이 수업할 때. It being cold, it being rainy, it being sunny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주어가 다르니까 it을 좀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것도 보시게 되면은 얘는 친절하게 어때? 주어가 다르다고 표시를 해줬네. 또 위 다음에 위를 썼고 여기다가 더 sun이라는 거 썼죠. 그쵸? 주어가 다르니까 이렇게 쓴 거잖아. 더 sun이니까 뒤에 having been pp 이렇게 쓴 거잖아 지금. 그럼 이제 얘는 우리가 뭐만 하면 돼? 능동과 수동 이게 맞는지 비교만 좀 해보면 돼요. 근데 해가 보니까 set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해가 진다라는 표현을 더 sunset이라고 하죠. 어떻게 써줘야 돼? 능동으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the sun having set이 맞는 거죠. 왜냐면 이게 여기다 지금 having been pp를 쓰게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해가 진다라는 느낌이 돼버려.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해가 어떤 인간의 힘에 의해서 질 수가 없는 거거든. 자동으로 얘가 스스로 지는 거니까 자동사로 쓰는 게 맞아요. 능동으로 쓰는 게 맞아요. 얘는 해가 스스로 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having pp를 썼다는 건 어떨 때? 얘보다 먼저 발생한 일일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진 게 먼저고 우리가 그리고 나서 gave up looking for them 그것들을 찾는 것을 포기했다 이런 말인 거죠. 포기하는 게 여기 포기했다는 거. 포기하는 게 나중이고 뭐가 먼저야? 해가 미리 져버린 거죠. 해가 이미 지고 나서 우리가 포기했다. 그것을 찾는 것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쟤는 having been set이 아니라 having set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사실 요 세 문제 정도면 진짜 분사 구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그래서 내가 조금 자세하게 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분사 구문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주어가 같은지 틀린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제, 주절의 시제와 비교해서 먼저 발생했는지 같은지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수식 받는 거, 부사가 수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보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요거 세 개는 좀 여러분들 특히나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관계를 봐주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직렬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토목직이다.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 이 정도면 사실은. 이게 내가 도저히 난 너무 어려워. 나는 지금 전공하기도 바쁜데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that과 이제 접속사로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동사 준동사 끝나고 접속사로 넘어왔는데 기본서는 127페이지부터 나오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접속사도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많아요. 포인트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좀 봐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that과 what이 가장 기본으로 들 수가 있겠죠. 얘네가 특히나 뭐로 쓰일 때? 명사절로 쓰일 때. 핵심은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완전과 불완전. 무슨 말이에요? that이라는 게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 그쵸? 명사절 접속사라는 게 무슨 느낌이야? 여기 명사 접속사라는 게 이제 주어 자리에 쓰이거나 목적어 자리에 쓰이거나 보어 자리에 쓰이거나 전치사 뒤에 쓰일 수 있는 게 이제 명사의 위치잖아. 그래서 얘네가 명사절의 역할을 할 때 that과 what을 갖다 비교하는 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둘 다 명사절 접속사니까 that 같은 경우는 뒤에 문장이 어떠하다? 완전하다라는 게 포인트고 what 같은 경우는 뒤에 문장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아니면 또는 어떤 전치사 뒤에 여기 목적어가 없거나 하는 여기가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포인트라고 했었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that이 밑줄 쳐져 있거나 what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은 앞에와 뒤에를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 일단은 what에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럼 일단은 뭐 뒤만 보면 돼요. what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뒤에 봤는데 완전한 문장이다. 틀린 거죠, 그러면은. what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뒤를 보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다.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앞에 이제 얘네가 이제 이 명사 자리에도 쓰여야 되겠죠, 물론. 이거 조금 내가 좀 자세하게 좀 한번 정리해 주면은 이게 여러분들 그 that이나 what이나 이렇게 또 여기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면 어떤 그 정오형 문제에서도 that절이나 what 같은 게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봐야 되는 게 그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앞에를 먼저 봐야 돼, 앞에를. 앞에를 봐서 만약에 명사가 있다 라고 하면 얘는 이때 명사절이 아니라는 얘기고 형용사절인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앞에 만약에 동사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뭐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다라는 거거든. 목적어 자리에 쓰인. 그럴 때는 여기가 어떻게? 명사절일 때 완전해야 된다라는 거고. what 같은 경우는 앞에를 봤는데 what은 뭐밖에 안 돼요? 명사, 절밖에 안 된다고요. 그 말인즉슨 what 앞에 다른 명사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아예 무조건 틀린 거고. what 앞에 보니까 동사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목적어, 명사절로 쓰였다는 얘기인데 what은 뒤에가 어때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문제 풀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요거 일단 두 개의 예시를 좀 비교해놨는데 이건 없습니다. 맞는 문장이다. 콜럼버스가 입증했다. 이때 proved라는 게 동사란 말이야. 그 뒤에 나오는 요 that절이 얘가 이제 뭐가 돼요? 목적어가 되죠. 그래서 that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 what을 보니까 what you said to me. 여기서 what은 지금 얘가 이 자리 자체가 지금 무슨 자리? 주어 자리죠. 명사 자리잖아. 명사 자리. 명사 자리, 주어 자리. 당신이 말했던 것, 뭐가 없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누구에게? 나에게 말했던 것은 어떠하다? Didn't make any sense.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that과 what의 차이는 어떤 차이? what과 불완전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 된다는 거.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면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고 두 번째 거부터 봅시다. 두 번째 거. That annoys me the most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That annoys me most. 여기서부터가 일단은 지금 이게 이상한 거야, 되게. that이라는 게 있는데 앞에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더군다나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 주어 자리인데 앞에 아무것도 없고 이 명사절이라는 얘기인데 뒤에 바로 뭐로 나와요? annoy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잖아.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what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What annoys me most. 나를 가장 짜증나게 하는 것, 화나게 하는 것 이렇게 되겠지. 그것은 뭐다? What my son don't study hard. 내 아들들이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건 여기 뒤에 문장 구조를 보니까 sons가 주어, don't study가 동사, hard가 죄송합니다. hard가 여기서는 부사로 쓰인 거죠. study가 무슨 동사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다고요. 그러면 얘는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거든. 그럼 what을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없죠. 얘도 뭐로 바꿔줘야 돼? that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라서 우리가 접속사 that과 what을 정할 수가 있죠. that과 what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기억 좀 해주시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보게 되면 academic knowledge, 학문적 지식은 isn't always that. isn't가 동사입니다. 동사 뒤에 지금 여기가 무슨 자리? 보어 자리. 이렇게 쓰는 거고. academic knowledge는 항상 어떠하다? that leads you to make. 틀렸다고 이게 지금. 일단은 대답에 뭐가 있어서 동사가 있어가지고 얘가 명사절이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 뒤에 문장 구조를 보니까 leads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있네.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뭐로 바꿔줘야 돼? what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학문적 지식은 항상 뭐 하는 것은 아니다. What leads you to make right decision.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이끄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건 아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얘는 뭐, 얘가 이제 여러분들 뭐 앞에 뭐 명사가 있어서 뭐 대신데 뭐 뒤에가 완전해서 틀렸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얘는 내가 왜 가져왔냐면 수거입니다. 사실 하나의 관용 표현인데 that을 갖다 일단은 무엇으로? what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요건 여러분들 옆에다가 거기다가 표시하셔도 되고 A is to B what C is to D라고 하죠. 어떻게 해석해요?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거 하나의 표현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지만 하면 제가 쓰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됩니다. 시험 때마다. A is to what? C is to D라고 하고요. 이제 A와 뭐의 관계는? B의 관계는 B의 관계는 뭐와 뭐의 관계가 같다? C와 D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수거입니다. 관용 표현처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reading is to the mind. 읽는 것과 정신의 관계는 뭐와 뭐의 관계와 같다? 독서와 정신의 관계는 음식과 몸의 관계와 같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여기 이제 what을 쓴다라는 거 관용 표현으로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접속사의 첫 번째 포인트는 명사절에서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요건 이제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가 의문사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하잖아. 의문문, 이거 물어보는 표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What are you doing? 이런 식으로. 너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어떻게 물어봐야 돼? 의문사, 동사, 주어의 순서로 물어보게 되어 있죠. 근데 걔네가 뭐로 쓰일 때 전체 문장에서 종속절, 즉 명사절로 쓰일 때 어떤 하나의 그런 뭔가 부가되는 종속절로 쓰일 때는 어떤 순서로 바뀐다? 의문문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바뀐다는 게 포인트죠. 이게 간접 의문문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밑에 바로 예문, 여기 이제 여기도 예문이 지금 바로 나와 있어서 옆에 잠깐 정리해 보면은 원래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의문사, 그 다음에 동사, 주어의 순서로 써서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얘네가 이제 뭐가 될 때? 전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 즉 명사절로 바뀌게 될 때. 명사절로 바뀌게 될 때는 어떻게 바뀐다 얘네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여기다 예문을 하나 써보면 이거 지울게요. 예문 한번 써보면 원래 이게 의문문이잖아요. 원래 이런 의문문이 있으면 의문사, 동사, 주어, 의문사, 동사, 주어의 순서에서 여기 앞에 이제 뭐가 붙으면서 이런 거. I don't know라는 말이 붙게 되면 이때 여기는 I don't know, 이때 여기 what are you doing이 뭐가 바뀌어요?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란 말이야. 나는 모르겠다. 너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바뀐다?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바뀐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의문사가 의문문이 명사절로 쓰일 때 이렇게 바뀌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I have no idea, have no idea 이게 모르겠다는 뜻이잖아. 그쵸? don't know와 똑같은 거죠. 나는 모르겠대. 뭘 모르겠어? 이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문문으로 시작되는 명사절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기가 지금. 나는 모르겠다. 뭘 모르겠다? 그럼 어떤 순서로 써야 되겠어? 의문사, 동사, 주어가 아니라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쓰여져야 되겠죠. I don't know where the nearest bank is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으로. 얘도 똑같아요. 밑에 것도.
he wonder. 그는 궁금하다. 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지금 y가 의문사절이 뭐로 쓰였어요? 목적어로 쓰였잖아 지금. 왜 그녀가 오지 않았는지 궁금하대요. Why didn't she come to the meeting? 이거는 이제 의문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우리는 명사절로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써줘야 돼? Why she didn't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didn't come to the meeting.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바뀌는 거. 이게 이제 간접 의문문의 기본인 거고 여러분들 심화 여기 봐줘야지. 대신에 근데 봐봐. 대신에 동사가 이 주절에 여기는 이 동사가 앞에 나오는 이 동사가 무슨 동사면 think, imagine, say, 뭐 guess, 뭐 이런 거 suppose, believe 와 같은 동사라면 어떻게 된다고? 중요한 포인트 뭐야? 의문사가 어떻게 된다? 앞으로 튀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이거 좀 정리해줘야 돼. 이거 내가 좀 간접 의문문 할 때 이거 제가 많이 좀 설명을 안 해가지고 간접 의문문은 이렇게 의문사절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바뀌는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건 이 나온 여기 동사 이 동사가 여기 이제 의문문이 나오겠죠? 의문사절 여기 있는 이 동사가 뭐라면 앞에 있는 것처럼 think 앞자리만 쓸게요. think, imagine 또 그 다음에 say, guess, suppose, believe 이런 애들이라면 의문사가 어떻게 된다고? 맨 앞으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그래서 얘도 이 뒤에 where he spent 이거는 맞게 쓰였는데 의문사 주어 동사는 맞는데 얘가 앞으로 나가줘야 돼. 그래서 where do you think he spent his holiday라고 하는 게 맞죠. 요거는. 그래서 한번 그래서 간접 의문에서 이런 동사들이면은 주절의 동사가 이런 거면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봅시다. 여기 명사절의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뭐로 간다? 관계 대명사로 가요.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가 즉 무슨 절 접속사야? 또 형용사절 접속사라고도 하죠. 관계 대명사도 우리가 기본을 먼저 항상 다져야 돼. 관계 대명사의 기본은 뭐예요? 여기는 여기 who, that, which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는 거고 이때 who와 that과 which가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아이들이잖아.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얘네가 형용사절 접속사라고도 합니다. 형용사절이란 얘기야. 즉 무슨 역할?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면서 중요한 포인트 얘네들은 뒤에 문장이 어때야 된다? 반드시 불완전해야 된다는 거죠. 불완전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who라는 걸 썼다는 거는 who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지만 동시에 얘가 이 관계사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주어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가 비었어요? 주어가 비어있다고 지금 이게. 대시랑 위치도 똑같아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지만 동시에 얘네가 여기에서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 아이들이. 주어 역할을. 그러니까 주어가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지만 동시에 얘네들이 뒤에 나오는 이 무슨 뒤에 여기에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목적어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목적어가 비어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가장 우리가 쉬운 예문이 뭐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보면은 The boy whom I love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소년이죠. 얘 지금 보게 되면 whom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써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설명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뒤에 여기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잖아. 왜 없어? 얘가 이걸 대신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뭐라고도 하는 거예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거라고 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소년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관계대명사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뒤에가 일단은 불완전해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거 that 있잖아, that. that이라는 게 내가 앞에를 먼저 보라고 했던 거야. 앞에를 밑줄이 쳐져 있으면. 앞에를 봤을 때 얘가 명사가 있는지 동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명사가 있으면 얘는 뭐로 쓰인 거고 관계 대명사로 쓰인 거고 동사가 있으면 얘는 명사절로 쓰인 거니까. 관계 대명사 할 때 that은 뒤에가 불완전하지만 명사절일 때 that은 뒤에가 완전하다고요. 그거 좀 봐줘야 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행사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who나 whom은 선행사가 뭐일 때? 사람일 때. 대신 위치는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 that은 둘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o는 주격이라서 주어 자리가 밀 때 who를 쓰는 거고 whom은 목적격이니까 목적어 자리가 밀 때 whom을 쓰면 되겠죠.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의 기본이죠. 기본. 여기 예문을 보면 자, I know the person who is notorious for his rudenes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person이라는 명사가 있고 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봐서 who's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또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소유격, 얘도 이제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는 하지만 사실 얘는 조금 성질이 좀 다르잖아. 그쵸? 일단 who's는 우리가 좀 넘어간다고 치면 여기 앞에는 얘를 person을 꾸며주는데 이 지금 is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그쵸? 그럼 앞에 뭐가 지금 없어야 돼요? 주어가 없는 거잖아. 근데 이 who's라고 하는 아이는 주어 자리에 쓰일 수가 없죠. who's는 소유격으로서 그 뒤에 명사가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who's만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죠. who's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요, 보통? who's.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 명사 따라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나서 뒤에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나가죠. 얘가 덩어리로 주어 역할을 해야지, 그러면은. 그렇잖아. 그래서 who's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단독적으로 쓰일 수가 없는 거고. 뭐로 바꿔줘야 돼? who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문장 별표. 이거 좀 시험에, 이거는 이제는 거의 단독으로 따로 좀 외워야 되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 자, one of th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 은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앞에 주어 동사를 쓰는데, 여기 뒤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뭐 관계대명사 who나 위치를 쓰는 거는 너무 이제 뻔하다 이거야. 이제는 어떻게 쓰냐면은, 명사를 쓰고 나서 여기에 주로 이제 of를 많이 쓰죠. 여기다가 이 자리를 갖다가 이제 위치나 whom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바꿔내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있다라고 하잖아. 여기 이제 여기도 분명히 이제 어떤 선행사가 있을 건데 얘네가 이 선행사를 받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보게 되면 자 봐봐. The other night 어느 날 밤, 요 전날 밤에 오케스트라가 played four symphony 4개의 그 교향곡을 갖다가 연주를 한 겁니다. 봐봐. one of them. 이때 여러분 봐봐. 이 them이 가리키는 게 뭐야? them이 가리키는 게? 이 교향곡이잖아. 그렇죠? 교향곡들. 그러니까 them에 해당하는 선행사가 얘네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바꿔줘야 돼? them을 갖다가 무엇으로? 위치로 바꿔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one of them 이 자체를 쓸 수는 없는 거는 봐봐 여기. 내가 말했잖아. 한 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어와 동사를 2개씩 쓰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반드시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보게 되면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접속사도 없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고요. 이렇게 안 된다고요.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동사가 2개 쓸 거면은.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관계 대명사란 말이죠. 관계 대명사가 왜?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선행사, 심포니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접속사까지 역할할 수 있는 them을 갖다가 무엇으로? 위치로 바꾸면 말이 되죠. 그럼 이제 one of 위치. 그것들 중에 하나일 때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얘네잖아. 그쵸? 얘네들. 그래서 이제 요전날 밤에 오케스트라가 4개의 교향곡을 연주를 했고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다? 모차르트의 것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은근 많이 나오는 형태가 요즘 뭐냐면은 옆에다가 따로 여러분들 좀 적어 놓으세요. 앞에 이렇게 이제 선행사가 있고 이 뒤에 특히 이거 진짜 많이 나와.
all of them. 많이 나와요. 틀려요, 이거. 틀리고, 거의 열의 9은 얘를 뭐로 바꾸는 거야? all of which나 all of whom으로 바꾸는 겁니다. all of which나 all of whom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뭐뭐뭐 한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가 또 뭐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 이때. all of them이 아니라 all of which, all of whom 이렇게 이제 많이 바꾸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좀 여러분들 꼭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관계대명사 문제의 추세죠. 이런 거. all of them과 all of whom 요거 바꾸는 거 많이 나오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에서도 이제 심화 부분으로 가서 여러 가지 또 관계대명사 심화하면 또 볼 게 많지만 그 중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삽입절 주의하셔야지. 삽입절. 삽입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관계대명사 있고 앞에 명사 써가지고 이렇게 꾸미면 좋으련만 아니 중간에 뜬금없이 뭐가 들어가요? 쓸데없는 주어 동사가 들어가 버리는 걸 우리가 삽입절이라고 하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있는 주어 동사가 어떤 게 들어가냐면 뭐 이제 뭐뭐가 이렇게 생각하다와 같은 그런 동사들이 들어가죠. 해석을 갖다 우리가 보통 뭐뭐 하기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어떤 동사들이 들어가요? 보통 뭐 think라던가 say라던가 생각하다, 말하다 동사들이거든요, 보통. say라던가 뭐 believe라던가 know라던가 이런 것들. 해석하게 되면 명사인데 어떤 명사야? 그러니까 여기가 갑자기 들어가는 거죠. 뭐뭐가 뭐뭐 하기에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뭐뭐 했던 명사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 또 뭐 이 소년이야. 어떤 소년이냐면은 그녀를 사랑하는 소년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피셜을 넣는 거죠. 누구의 생각이냐 이게 누구의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거 he라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그들이 말하기를 그녀를 사랑하는 소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삽입절이라고 하는 거죠. 삽입절. 그래서 우리가 근데 얘가 왜 시험에 응용이 되냐면은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헷갈리게 나오는 거죠. 뭐가? 대표적으로 수일치도 연결시켜줘야 돼. 여기가 단수면은 단수명사다. 그럼 얘 수는 어디에다가 맞추는 겁니까? 요거 다 아니고 여기에다가 수를 맞춰야 되겠죠. 그렇잖아? 그래서 요거 좀 응용해서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삽입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얘네를 빼고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고 이 동사와 여기에 수위치를 맞추는 거. 얘는 이제 어떤 경우예요? 뒤에 목적 없는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쓴 건데 요거 관계대명사와 주어 동사 사이에 갑자기 얘네가 싹 들어가 버려가지고 얘네를 빼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여기다가 수일치 맞춰야 되고 여기에 목적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알겠죠? 요거 좀 봐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삽입절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삽입절 예문 한번 삽입절 문제 한번 봐봅시다. 삽입절 문제. He is one of the men. 그는 이제 남자들 중에 한 명인데 여기 뒤에 봐봐. who부터 나와 있다고 이렇게. 앞에는 얘를 꾸며줘야 돼요. 이제 who 나오니까 얘가 이제 주격이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do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 겁니다. 뭐가 없는 거야? 얘 사실 여기에 주어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서 헷갈리는 거야? I believe라고 하는 놈이 생뚱맞게 들어가 있어서 헷갈린다고요. 얘는 뭐다? 삽입절이라고 이런 게. 삽입절. 그는 남자들 중에 한 명인데 어떤 남자들 중에 한 명이다? 내가 믿기에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믿기에 어떤 do their best 최선을 다하는 이렇게 되겠지. 최선을 다하는 남자들 중에 한 명인데 자 여기 잘 봐야 돼. 이게 시험에 응용된다라는 게 여기 보면은 그럼 얘가 도대체 어디가 틀렸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봐봐요. 일단은 얘를 뺐어. 자 내가 얘를 빼고 문제를 풀어본다고 했으니까 삽입절을 뺐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에 대한 수일치입니다. 수일치. 동사의 수일치.
이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이 동사의 수위치는 어디에다가? 앞에 있는 선행사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근데 선행사가 봐봐. 생각을 해봐. 내가 믿기에 최선을 다하는 남자들 중에 하나래. 선행사가 그러면은 남자들이야 하나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야 하나예요? 하나지 하나. 맞잖아.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이란 얘기지 그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어.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야. 근데 그 하나가 어떤 하나냐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여기서 문맥이 어때? 그가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잖아. 결국 하는 말은.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면 이 후의 선행사는 더 man이 아니라 one이 된다고요. one이. 이해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거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전반적인 문맥 자체가 그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란 얘기니까. 그러면은 뭐뭐 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이때 이게 하나가 후의 선행사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여러 사람들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비교 대상을 쓴 거고. 그럼 여기는 이 두는 선행사가 뭐니까 man이 아니라 one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줘야 돼요? 더즈로 바꿔줘야 돼요. 더즈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거 꽤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 정도. 일단 삽입절을 제거하고 얘부터 빼버리고 이거에 대한 일단 수일치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생각을 해야지. 선행사가 무엇인가? 남자들인가? 한 명인가? 근데 이제 남자들, 그러니까 여러 남자들이 있어. 남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하나란 얘기죠.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이다. 그는 남자들 중에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어떤 사람이야 그게? 내가 믿기에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이란 얘기죠. 이렇게. 왜냐면 이 글의 전반적인 문맥 자체가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란 얘기니까 지금. 그럼 이때 후도 원을 받아야 되겠지. 그 한 사람. 그러니까 단수니까 두가 아니라 더즈를 써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꽤 어려운 문제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He employed a man. 그가 남자를 고용을 했대요. 어떤 남자? 이것도 되게 헷갈리면 안 돼요. 고용했는데 그가 생각했던 남자?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이게 말리는 거죠. 문제 자체가. 얘는 지금 뭘로 봐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다 꾸미면서 he doesn't 뭐로 처리해야 되겠다? 삽입조로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가 생각하기에 어떤 남자를 고용했다? 근면 성실한 남자를 고용했다고요. 그러면 얘는 뭐가 없는 거야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 후가 없는 거죠. 후를 넣어줘야지 이렇게. 삽입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 패턴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게 제가 손댄 게 아니에요.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니까 이게. 그래서 삽입절 꼭 생각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보시면 We can all avoid doing things.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는 걸 피할 수가 있대요. 그게 어떤 거겠어? 대절이잖아. 그쵸? 여기 앞에 꾸며있는 거. 그게 어떤 거야? 이때 we know가 뭐인 줄 알아야 된다? 삽입절인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알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들이라고 하는 순간 말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것이 things를 꾸미는 게 아니라 we know는 삽입이야. 그냥 우리가 알기에. 얘를 빼 없다고 쳐. 그러면은 이제 뭐야? things가 단수 복수잖아요. 그쵸? 근데 동사가 뭐야? damages 단수잖아. 틀렸다고. 이렇게 봐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삽입절을 활용한 문제의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스위치인데 삽입절을 빼고 그 뒤에 나오는 동사와 선행사의 수를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얘처럼 접속사를 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봐주고. 만약에 좀 어려워지나? 이런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일단 들어봐요 한번. 이런 거는 또 가능은 해. 얘가 삽입절 생략시켜버리고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 얘는 왜 가능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하니까 생략 가능하잖아요. 이렇게는 쓸 수가 있죠. 얘는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가 얘를 삽입절이라고 빼고 나면은 주어가 없는 거잖아.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격 관계사 who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니, 이건 너무 어려우면 좀 그냥 무시해 주시고,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삽입절을 빼고 우리가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얘가 삽입절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문장을 많이 봐야지 뭐.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물론 지금 과정에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 많이 늦긴 하지만 그냥 시험 보기엔 딱 이틀 전에 진짜 오늘 한 문장들 있잖아. 한 2번 정도만 얼마 안 걸릴 겁니다. 그냥 읽어보고, 그러니까 읽을 때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야. 이 포인트만 딱딱 짚으면서 한번 읽어보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실제 시험 가서도 보일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자는 얘기죠. 마지막 마무리를. 넘어갑시다, 이제. 이제 끝났죠. 여기도 끝났고. 관계대명사도 끝났고, 이제 우리가 특수구문 마지막 가정법과 도치로 갑니다. 가정법, 도치, 비교급 갈 건데,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또 이제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또 이제 마지막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특수구문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가.